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이것저것 뉴스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투자 관련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 6% 상장도 빠듯 시진핑 경제 살리기에 올인. 3월 3일 6시 17분 기사고요. 2차 양회 개막 관전 포인트. 경기 부양, 대외 개방 천명할 듯. 외국 기업 기술 이전 유연한 대응. 국방 예산 증액, AI 투자 관심. 이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3일부터 막을 올린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양회는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4대 목표는 경기 부양, 대외 개방, 사회 안정, 당의 통치 강화 등 의미. 그래서 7대 관전 포인트가 실현 가능한 질적 성장 모색, 경제개혁 통한 질적 발전 추진, 신개혁 개방 추진, 당 입장은 국가 의지, 법제도 제정 추진, 의법치국을 통한 공평 정의 사회 실현, 금융 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보호 박차, 사회보장제도 개선 내용이고, 올해에는 6%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중국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국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고, 북고려해에 바뀌는 한미연합훈련 명칭 순화 기간 조정. 3시 3분 저녁 8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 이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얼라이언스, 즉 동맹으로 바꿔 내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위주 연습만 하겠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좀 잘 안되긴 했지만 서로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편의점 밤샘 영업 접는데, 일본은 일할 사람 부족하고 한국은 인건비 못 견뎌. 그래서 3시 3분, 6시 12분 기사입니다. 구인난에 베끼든 일본 세븐일레븐, 최저임금 직격탄 맞은 한국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한국이 좀 좋았던 게 뭐 유럽이나 그런 데는 저녁이 되면은 뭐 편의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24시간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했는데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은 사람이 없어서, 한국은 최저임금으로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영업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서 전국 10개 직영점에서 18시간 단축 영업을 시험 시행하기로 했다. 차례로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로 영업시간을 줄여 운영하며 매출과 수익 변화와 방문객 반응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4시간 영업하도록 가맹점주와 계약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 지급과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 그랬는데 이제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이 영업시간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그 이유가 파트타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평균 시급을 한번 보면 3대 도시권에서 세븐일레븐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약 9,892원으로 최근 5년간 11%가량 상승했다. 높은 시급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게 다른 고수익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CU에도 이런 내용 있네요. CU는 작년 말 기준 전체 14,000여 개의 매장 중 19%가량이 심야 시간대에 영업하지 않고 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면 남는 게 없다. 정부 규제도 한몫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 편의점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T 관련인데 로봇이 간다. 협동형 로봇 왜 대세인가? 3시 3분, 5시 19분에 기업 로봇 구입, 운영비 부담 줄고 일자리 뺏기보단 생산성 높여줘. 협동 로봇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네요. 전 세계는 높은데 증가율이 이 기울기가 전 세계가 더 가파른 걸로 봐서 한국이 좀 낮네요. 산업계가 공장과 서비스 현장의 자동화에 나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산업용 로봇의 도입은 아직 제한적이다. 반도체, 자동차 분야 등 주력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로봇 구입, 운용 비용이 부담스럽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기계에 빼앗길까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물류 서비스 이제 창고에서 로봇들이 다 하죠. 사람이 하지 않고. 코봇은 사람을 돕는 로봇이다. 여기 있네요. 아마존의 경우 방대한 물류 창고에서 화물을 정리하고 탐색하는 업무를 돕는 코봇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 사실은 돕는다고 하지만 대체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현대차도 자사 생산 현장에 장시간 서서 차체 조립 등의 고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앉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의자형 협동 로봇을 미국 현지 공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 친화적이라는 뜻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코봇의 가격대도 많이 낮아졌다. 만약에 이 코봇이 계속 도입이 되면은 현대차의 경우 이게 뭐 협동 로봇이 아니라 아마존처럼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도입되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최근 개발한 협동 로봇 모듬에는 두 팔을 가진 보다 정교한 로봇임에도 앞으로 상용에 성공하려면 한 팔짜리 해외 제품들과 겨룰 수 있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상으로 뉴스는 살펴봤고요. 마음의 탄생의 페이지 405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적 개선은 질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진화는 양적인 것이었다. 즉, 이마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신피질을 확보한 것이다. 신피질이 늘어남으로써 개념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예술과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다.
기사를 포함해 주식 데이터를 많이 모으다 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주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